삼성의 노조와해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어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주도한 조직적인 범죄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32명이 기소돼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 2013년 JTBC가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보도한 지 5년 만입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주요 쟁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딱 5년이 걸렸습니다. 2013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S그룹 노사전략이라는 문건을 공개를 했고 JTBC가 보도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었는데 당시의 수사는 흐지부지 됐어요. 사실상 수사 의지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이제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이번에 이제 검사 수사 결과를 보면서 네. 그 과정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10월에 심상정 의원이 이제 S그룹 노사 문건, 전략 문건에 대해서 그 당시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JTBC에서 단독으로 또 보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수사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전국 금속노조에서 이건희 회장 그리고 최지성 미래전략실장에 대해서 고발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2015년도에 이게 무혐의로 결론이 납니다. 그런데 사실 문건이 워낙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수사라면 충분히 밝힐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었어요. 그렇지만 결국 뭐 2015년도에 무혐의 결론이 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다시 수사가 된 것이 지난 이제 2018년도 초에 삼성의 소송 대납 관련,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된 다스의 실체 소유주가 누구냐 수사를 하면서 이제 삼성이 한 680만 달러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것이 튀어나왔죠. 그래서 그 수사를 삼성동의 서초 삼성 사옥을 압수수색하다가 이제 이 문건들이 나온 겁니다. 아하. 그래서 검찰이 6개월 동안에 9번이나 압수수색을 하면서 결국 실체적 진실을 좀 발견했고 그 결과에 어떤 중간 수사 결과를 어제 발표한 거죠. 자, 그래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32명이 기소가 됐습니다. 노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인가요? 네, 노동조합법 그리고 이제 노동조정관계 네. 조정법 위반 혐의인데 삼성이 이제 그룹 차원에서 이제 조직적으로 했다는 것이 삼성전자, 삼성그룹에서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게 미래전략실 아닙니까? 네. 사실 미래전략실에서는 삼성의 전체적인 어떠한 경영이랄지 그런 것에 총괄을 했었어요. 그리고 항상 미래전략실의 문제가 뭐였냐면 오너 일가의 하명을 받아서 모든 걸 한다. 그 과정에서 이제 불법적인 요소가 있지 않느냐. 사실은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관련해서도 미래전략실이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그 당시에 폐지를 하겠다고 해서 결국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전략실에서는 일단 창업 초기부터 삼성의 경영 철학이 무노조 경영이거든요. 그래서 무노조 경영을 관찰하겠다고 해서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서 이 그린화 작업, 그러니까 노조 와해 작업을 위한 이제 총괄 기획을 하는 거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삼성전자 서비스에서 종합 상황실, 신속 대응팀을 만들어요. 그래서 계열사나 협력사에서 어떤 노조 활동이 보인다거나 아니면 노조를 설립한다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노조 와해 공제에 들어간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관여된 임직원이 이번에 이제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의하면 총 한 18명이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경영자총연합회와 관련된 사람 3명, 그리고 협력사의 전 현직 대표들 3명,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32명. 그중에서 4명을 구속해서 기소를 한 거죠. 네, 검찰은 그룹 차원에서 노조 파괴 공작이 진행됐다고 어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만 이재용 부회장 등 오너 일가와의 연관성,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상식적 차원에서 보면 이제 미래전략실이 이제 삼성그룹에서 오너의 하명을 받아서 일을 하는 것으로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삼성이라는 어떤 그룹 자체가 굉장히 조직력과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끈끈하면서 외부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배타적인 측면이 있죠. 그래서 검찰서도 이번에 오너 일가와 관련된 부분을 밝히려고 했는데 이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이제 밝히지 못했다,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인 이제 최고선이 지금 이상훈 의장이에요. 이상훈 의장은 그 당시에 경영전략 실장을 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두 지휘를 했어요. 그러면 이상훈 의장이 오늘부터 이걸 하명받아서 한 거 아니냐? 그건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측면에서 추론을 할 수 있는데 검찰은 이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어제 수사 결과는 이제 중간 수사 결과 발표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수사 결과는 이제 다 끝난 다음에 발표를 하는데 이제 중간에 어느 정도 마무리 선에서 발표를 했고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앞으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될 텐데
계속적으로 이제 오너 일가와 관련성을 수사하겠다. 이게 검찰은 의지를 밝히는 거는 있죠. 네, 오너 일가와의 연관성을 계속 수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야 됩니까? 일단 근데 상당히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문건 자체가 미래전략실에서 뭐 작성한 것은 뭐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미래전략실에서 이 문건을 작성을 지시를 받았는지 또 아니면 이 그린화 작업, 노조 와해 작업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그룹 오너에게 보고를 했는지 이제 이런 것만 사실은 어느 증거만 확보되면 오너 일과의 연관성을 충분히 밝힐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네. 아직 검찰에서 이제 그 부분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향후에 뭐 이걸로 수사가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그룹이나 이제 계열사, 협력사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네.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에버랜드고요. 그다음에 S1, 그다음에 삼성 웰스토리, CS 모터스 이제 이런 계열사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계열사와 협력사를 수사하다 보면 또 오너 일과의 연관성이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자, 그리고 검찰은 노조 파괴 과정에서 삼성이 한국경영자총협회 그리고 경찰 등의 외부 세력도 끌어들였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 노조와의 작업 과정을 보면 상당히 이제 교모해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한국경영자총연합회를 끌어들였는데 이제 노조와 협상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협상을 한국경영자총연합회에다가 협상을 위임한 거죠. 근데 한국경영자총연합회에서 이제 협상을 임해하는데 임하는 과정에서 계속 노조 명부를 제출해달라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그 다음에 뭐 그것뿐만 아니라 만약 협상을 하게 되면 계속 지연하는 전략을 해서 거기에 나가지 않는다랄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많이 끌었다고 볼 수 네. 있는 거고. 그다음에 좀 더 충격적인 것은 경찰청 정보국에 있는 간부가 그 삼성으로부터 한 6,100만 원 정도 뇌물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경찰이 아니고 사측 대표인 것처럼 계속 협상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보를 빼내서 이제 삼성에게 유리한 그런 이제 노조 협상을 이끄는 이제 그런 방법까지 쓴 거죠. 그러면 사실 삼성이 어떤 미래전략실 차원에서만 한 게 아니고 이게 회사적 차원에서 한 게 아니고 결국 외부 세력까지 끌어내서 그렇게까지 과연 노조 와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가는 거죠. 네. 검찰이 5년 전과는 달리 수사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요. 계속해서 수사 상황을 지켜보죠. 김광선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